이게 밥이야. 죽이야. 밤마다 차오르는 눈물을 홀로 삼키며 순이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모두가 몰랐던 그날의 약속.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산골 마을, 봄볕도 잘 들지 않는 낡은 기와집. 그 집에 25 나이로 시집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이.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밥이 이게 뭐야? 밥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밖까지 울립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릇을 다시 들었습니다. 대답은 해야지. 이 집에 벙어리 데려왔나? 남편은 방 안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감싸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우며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되면 순이는 부엌 구석에 앉아 손톱을 뜯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어둠만 바라봤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래는 언제 걷을 거야? 비 온다. 순이는 뛰어나가 빨래를 걷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참 불쌍해. 그래도 참네. 나 같으면 진작 나갔지. 말이 없어서 더 당하는 거야. 순이는 그 말들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래를 접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밥 차려. 순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한 숟가락 뜨더니 상을 밀쳤습니다. 이게 밥이야, 죽이야. 그릇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순이는 무릎을 꿇고 그릇을 주었습니다. 손에 밥알이 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또 뭘 잘못했어?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만 주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어느 날 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힘들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그날도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당하면서 왜 안 나가나? 참 답답한 사람이야. 하지만 순이는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쌓였습니다. 순이는 그 낙엽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순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갈 데가 없나? 성격이 약한가? 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는 몰랐습니다. 순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루를 견뎠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순이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하냐, 빨리 안 들어와. 순이는 눈을 다 치우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순이의 자리는 구석이었습니다. 아궁이 옆도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담요 하나를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그 며느리가 한 번도 집을 나서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견디며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 여자 빚이라도 있나? 친정이 가난해서 못 나가는 거 아냐? 아니면 진짜 갈 데가 없거나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순이는 그 옆을 지나가며 물만 길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 괜찮아? 순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악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야. 하지만 순이는 그저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밥을 늦게 차리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래가 덜 마르면 집을 나가라 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여기 있어? 순이는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순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이러지 말고 나랑 가자.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말랐는데. 친정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사돈댁, 우리 애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은 무슨, 며느리가 일을 못해서 그렇지. 친정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이의 손만 잡았습니다. 얘야,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어미 왔다고 기분 좋아?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더위가 매서웠습니다. 순이는 논에 나가 김을 맸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쪼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밖끝에서 소리쳤습니다. 느려 터져서 언제 다매. 순이는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순이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밤에 순이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을 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웃집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나갔대. 그래, 그게 정상이지. 사람들은 순이를 봤습니다. 순이는 왜 안 나가는 걸까? 누군가 직접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도 나갈 생각 없어?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 친정도 있잖아. 순이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순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철이었습니다. 순이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별을 베고 묻고 날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는 그래도 일했습니다. 묵묵히 끝까지.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순이는 또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이 터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습니다. 저 여자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성격이 유난히 약한가? 아니면 뭔가 사정이 있나?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왜 참는지, 왜 떠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순이는 그날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밭에서 마을 사람들이 급히 업고 왔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해.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순이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진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겁니다.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순이를 봤습니다. 순이야. 순이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예, 어머님.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순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한테 너무 못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에서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니? 순이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곁에 있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왜?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라고. 친정어머니는 당신을 잘 모셔주지 못했다고. 그러니 제가 대신 효도하라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면 안 되니까.
제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이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는 며칠 뒤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의 손을 잡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순이가 누구보다 슬퍼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저렇게 당하고도 진짜 효부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순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장례가 끝난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어머니처럼 너한테 못했어. 순이는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순이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했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순이를 아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존경했습니다. 진짜 효부야. 저런 사람이 복을 받는 법이지. 순이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시어머니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순이는 풀을 뜯고 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님.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순이는 딸을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착하게 자라렴. 하지만 내 마음도 소중히 하렴. 딸은 순이를 닮아 착했습니다. 남편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지 않았어? 순이는 웃었습니다. 힘들었죠. 그럼 왜 참았어? 약속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날 밤 순이는 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을 봤습니다. 별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그 집을 지켰습니다. 남편과 함께, 딸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해. 진짜 효부지. 순이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어머니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이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사람이 참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인생사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요.